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현재 시장은 저점 부근에서 횡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멈추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될지 시장의 심리와 수급, 펀더멘털에 달려 있다고 하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강해지고 자칫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또 와르르 심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비관하고 계신가요? 낙관하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비관은 시장의 앞길을 막아서고 시장은 낙관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말인데요. 올해 1월 효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607포인트, 932포인트를 찍게 되자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앞다투어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오르면서 강세장이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런 순간이었죠. 이후 지수는 하락했지만 시장의 심리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서 시장은 패닉 장세를 연출하게 되었고 시장의 심리는 낙관에서 비관으로 전환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일 오를 것만 같았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올해의 고점이었고요. 투자자들은 시장에 올해도 역시 뒤통수를 맞게 되었죠. 항상 시장의 진행과 심리의 반응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의 흐름인데요. 약세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도 비관적인 심리가 지속되면서 비관적인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의심과 확인을 거두고 확신과 낙관이 되는 순간, 그리고 반대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이 비관이 무성해질 때 모두 투자자들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구간들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나서 바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지금 시장 10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비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대강 세 가지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족집게처럼 짚어내시려고 주력하시는 트레이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무릎 아래에서 사지 않고 무릎 정도에서 사겠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추세를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PBR 1배 아래에서 주식을 사 모으겠다. 마련해둔 현금이나 새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새로 들어오는 그러한 돈들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주식을 사겠다라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매일 점검하는 변수는 현재 시장에서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차트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이 차이가 지난 주말에 320bp를 넘어섰습니다.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이탈리아발 불확실성에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죠. 이탈리아 정부는 이 독일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현재 보이고 있는 주황선인 400bp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400bp 시점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에도 320bp가 넘어서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적인 공조와 ECB의 정책 모멘텀이 나오면서 위기를 해결했던 국면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움직임, ECB의 움직임 현재 유럽에서 주목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는 7위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6년도에도 위안화 환율 7위안과 그리고 현재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이것이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2016년도에 인식됐었던 레벨이 있었는데요. 위안화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강세를 많이 보이게 된다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3조 달러가 붕괴되게 되고 또 외환 보유고를 3조 달러를 유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진퇴양난의 국면인데요. 2016년 당시에는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넘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KB증권에서는 과거 이러한 위기 당시에 항상 위기 레벨을 터치한 이후에 유로존과 연준 그리고 위기 당사국들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태가 진정되었었다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 400bp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7위안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연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 정책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전의 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정책 모멘텀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위기 레벨에 다가서고 비관과 보수적인 시각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경제 지표와 실적보다 오히려 정책 모멘텀을 주목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오전장을 4% 넘는 강세로 마감하면서 이틀 동안 단기간에 200포인트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고점을 제압하는 모습,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달 말에 시진핑 2기의 이 주요 경제 정책이 결정될 4중전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미정이고요. 2014년 이후 4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월에 열렸기 때문에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이 시진핑 2기의 주요 경제 정책이 큰 방향에서 결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미중 간의 이러한 무역 갈등 관련한 대응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 시장은 바닥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8일과 19일에 열리게 될 미국 FOMC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